왜 타협할 때 물러설 자리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그 소신껏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 물러설 자리를 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따져보고 그런 거, 그런 얘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외교성 전투라는 게 이제 그 순천에 있는 외성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성을 잘 쌓아요. 우리나라 임진을 한 7년 동안에 남해안에다가 27개나 성을 쌓았어요. 그게 그런 게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남아있는 게 이제 순천 외성이 남아있어요.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문화적인 이런 것도 수탈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요. 아까 유언을 뭐라 그러는가 잘 들으셨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사카의 영화요, 꿈속의 꿈이련가 이러고서는 죽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장 미천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네, 지네 집에서 바늘 장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공부가 없어요. 지금도 오사카 성에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쓴 그 편지가 있는데 필체가 너무 엉망이고 받침자도 다 틀리고 뭐 이랬다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면 공부를 못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마 무슨 사무라이 무사 뭐 이렇게 밑에 그 쫄병이었다가 죽었나봐요. 그래서 아주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오다 노부나가 그 부대에 이제 아주 쫄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그 부하가 돼요. 근데 항상 그 계단을 가슴에 품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봤을 때 이 괘씸한 놈, 감히 내 신발을 네가 이렇게 갖고 다니고 말이야 이러냐.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왜 자꾸 내 신발을 품에 안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게다 신으면 발이 시려울까봐 차가울까봐 내가 따뜻하게 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일본 남자들은 3명 중에 한 사람은 꼭 자기의 멘토로 삼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자기 멘토들이 있겠죠. 요즘은 뭐 우리나라 스승이 없어서 참 큰일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세종대왕도 있고 정약용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저는 이순신이지만 일본 남자들은요 오다 노부나가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면 도쿠가 이에야스예요. 또 유명한 일화가 새를 울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새가 안 울면 어떡하지 하는 그 명제에 오다 노부나가는 안 울면 새를 죽여. 새는 우는 게 자기 본분인데 왜 안 우는 거야? 쓸모없는 새는 죽여야 돼.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도쿠가 이에야스는 안 울면 기다려야지. 그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 지가 안 온다는데 어쩔 것이야. 기다리자.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의 그 에도 막부의 그런 어떤 신조가 돼 있는 게 기다림, 인내 이런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어떻게 하든지 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인기 참 많아요.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울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무식한, 아주 가난한 그런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아주 모델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사카 성에 가면 오사카 성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뭐 사당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 I can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염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울게 하겠다 하는 그런 주의자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멘토로 이렇게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오사카 성을 짓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 1598년 8월에 죽었는데 그 기간이 딱 20년밖에 안 돼요. 20 몇 년밖에 안 돼요. 네. 되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20년 정도밖에는 권세를 못 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이 뭐예요?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련가 하면서 죽었거든요. 우리 이순신 제독의 그 유언 아시나요? 오늘 가서 볼 텐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예, 맞아요.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자기의 할 일,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잊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1편에서 이제 3편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순신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는 걸로 끝나고 맨 첫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의 꿈이여 꿈속의 꿈이련가 이러고서는 이제 끝납니다. 그 아까 소요시도시라고 대마도 그 번주가 나왔잖아요. 그 대마도 번주의 부인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이에요. 근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님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따라서 종군 기자로 왔어요. 그 사람이 루이스 데 구스반, 또 루이스 프로이스 이런 신부들이 따라와서 그분들도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막 큰 기록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돋보이는 게 조선 수군, 또 그 조선의 의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 신부님이. 근데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너무 용감했다. 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그 당당함, 그리고 그 의병들의 그 의연한 자세, 그 다음에 그 서로 그 연락해가지고 그 길을 끊고 뒤를 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영화 이 드라마 볼 때 이게 보면 고니시 유키나가가 끌고 나가는 그 함대를 보면 전부 십자가, 깃발에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가 나가사키에 가면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 그거 이제 추앙하는 것처럼 고니시 유키나가를 그렇게 추앙을 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싹 죽고 난 다음에 가신들이 전부 다 도쿠가 이에야수 편으로 갔어요. 도쿠가 이에야수 편으로. 근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끝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의리를 지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전투가 세키가하라 전투인데 거기에 동군과 서군이 나눠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에 붙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이쪽 편이 졌어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참수를 당해요. 그런데 대마도 번주 소요시도시의 요시도시가 자기 부인이 누구예요? 고니시 유키나가 딸이잖아요. 이혼을 해요. 그러고서는 쫓아내요. 그래갖고 그 딸인 마리아인데, 고니시 마리아인데 나가사키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죽어요. 예, 그런 이제 그 카톨릭적인 그런 게 있고요. 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랑 그 선교 그 학생들, 그 우리 공부하는 그 학생들은 언제 갔어요? 1800년도에 갔잖아요. 로마 그 마카오로 공부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에서는 로마에 유학을 가서 바티칸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 네, 그런 거 보면 인구수로 보나 또 문화적인 걸 보나 국제 교류를 보나 일본은 선진국이었었다, 강대국이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사실보다는 감정적인 것 때문에 많이 그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인구가 뭐 500만, 600만 얘기했지만 한양도 13만 명 정도였었는데 이미 임진왜란 당시에 교토는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인구도 많고 또 어떤 학자는 GNP가 우리가 1불이고 일본은 13불이었다 뭐 이런 발표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고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철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보내달라. 예.
이순신은 한 사람도 살려서 보낼 수 없다. 막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섭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교섭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외교성 그 순천 외성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권율하고 유정제독하고 남쪽 그 수로에서는 진린하고 이순신하고 이렇게 같이 그걸 해야 되는데 뇌물을 먹고 유정이 안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드라마에서 나왔던 황새득 첨사가 죽었잖아요. 그 첨사는 이순신의 사촌 매형인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부인의 사촌 언니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척으로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보면은 변씨도 많이 나오고 또 남양 홍씨도 많이 나오고 남양 홍씨는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남양 홍씨도 많이 나오고 변씨도 많이 나오고 여기 황씨도 많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협을 하면서 이 싸움 외교성을 이제 쳐서 못 나가게 그렇게 하는데 유정제독이 협조를 안 해주고 협공을 안 해주니까 그냥 뭐 진 건 아니지만 흐지부지 이렇게 무승부 이런 걸로 되고 또 오히려 진리는 자기가 욕심을 냈다가 들어가서 오히려 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된 거에 대해서 협상과 타협으로 어떻게 노량해전까지 끌고 나가는지 그 보시겠습니다. 진린 제독이나 유정 제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명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든 말든 자기네 나라는 한 사람도 손해 안 보겠다. 그거 안 하겠다. 지난번에 드라마 징비록 나왔었잖아요. 징비록 나왔을 때게 유성룡 대감이 가장 고생했던 마음고생했던 게 뭡니까? 군량미를 대는 거잖아요. 명나라 장군들의 먹을거리를 대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순신 장군 역시 진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마지막 해전을 어떻게 치러내는가 이 협상 장면이 우리 오늘 현장 가서 볼 거거든요.